그리고 한창 속도 붙여서 뛰어가고 있을 때의 모습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포즈가 일단 에반게리온답게 굉장히 잘 잡힙니다. 지금 손 모양도 딱 그 뛰어가는 포즈를 위한 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무엇보다 조형도 딱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오늘 리뷰는 바로 블로키의 에반게리온 초호기 액션 에디션. 블로키라고 하는 중국 제조사인데요. 피규어 및 프라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주로 트랜스포머로 유명한 브랜드기도 해요. 최근에 뭐 세인트 세이야라든가 포켓몬스터라든가 등등등을 제조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 에반게리온이 프라모델로 출시를 했습니다. 발매는 2024년 4분기, 국내에는 25년 1분기 정도에 발매가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국내 예약가 기준 39,5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ASL 스토어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좀 놀라운 게요. 패키지를 좀 보면 여기에 도색이나 접착제 또는 공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놀라운 부분이기도 한데 패키지 좀 둘러보면 일단 이름 자체는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공식 사진들과 함께 구성품도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수송대도 들어가 있어요. 수송대의 스탠드의 기본 무장들과 엄빌리컬 케이블에다가 뭐 프레임도 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 거기다가 파츠를 손으로 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도 보면은 뭐 입도 벌릴 수 있고, 그리고 엔트리 플러그도 된다고 하고 좀 놀라운데요.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분 파츠가 남더라고요. 팔꿈치 관절 파츠 하나랑 목 관절이랑 손목 관절 하나씩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패키지에서 뭐 도색, 접착, 공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남겼습니다. 짠! 교체용 손들이 들어가 있는 봉투인데요. 런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런너도 제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은 손이 아예 다 분리된 데다가 이제 손가락에 다 도색들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비닐 포장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봉투가 다 손으로 이렇게 뜯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쏟아보면 이미 다 분리되어 있는 손가락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런너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이 게이트가 다 완전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터치식 게이트라서 손으로 다 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손으로 떼더라도 뗀 자리가 좀 게이트 자국이 좀 남았다 그러면은 아트나이프 같은 걸로 살살살만 쳐주어도 깔끔하게 조립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교체용 손 총 7종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6개 세트인데 왜 7종이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라이플 손은 오른손만 들어가 있고요. 이 사격 무장을 받치기 위한 왼손 편손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한 세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용 무장손이 한 세트입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따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먹손도 한 세트 들어가 있고 완전히 쫙 편손도 한 세트. 쫙 편손이라지만 사실상 이렇게 달리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손가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볍게 편손이 한 세트. 그리고 손날 형태의 손이 또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끼울 수 있는 디오라마 건물입니다. 거의 반파된 건물이 표현되어 있어요. 살짝 기울어져 있다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얀색 파츠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반대쪽은 그냥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내부 벽이라든가 막 이런 게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고요. 나름 그 건물 특유의 디테일들, 창문 디테일 뭐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띕니다. 거기에 베이스에 끼울 수 있는 스탠드도 들어가 있는데 이 스탠드가 좀 독특했어요. 나사 같은 건 쓰지 않거든요. 근데 관절부마다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클릭식으로 한 칸 한 칸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둥들도 보면은 다 회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관절이 다 이런 클릭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가 끝에 가면은 집게형 조인트거든요. 근데 참 재밌었던 게 이 집게 부분은 꽤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집게가 벌어지게끔 내가 눌러야 하는 부분 있죠. 근데 여기 웬 두꺼운 돌기가 있는데 이게 연질입니다. 눌려요. 헐. 하나의 파츠에 이 부분은 되게 부들부들한 연질이고 집게 부분은 꽤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벌리고 조여주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초기 홀로그램 카드가 하나 부속됩니다.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그런 카드고요. 뒷면에는 뭐 코드 같은 게 있고 이렇게 QR 코드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엔트리 플러그 2개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색깔 파츠 위에다가 흰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해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패널 라인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무장인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검은색 파츠 위에다가 디테일이나 뭐 붉은 색깔의 도색, 초록 색깔의 도색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파츠입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 구속구입니다. 구속구 안쪽에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전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발도용 파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검은색 파츠 위에 메탈릭 퍼플, 프로그레시브 나이프의 색깔, 구속구의 초록 색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나마 이 앞쪽에 있는 초록색 파츠가 분할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검은색은 또 도색입니다.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이 내부에 메탈릭 퍼플로 되어 있는 파츠 위에 검은 색깔 라인으로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분 도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파츠입니다. 그리고 팔레트 라이플 같은 경우도요. 잘 보면 일단 뒤쪽에 붉은 색깔 라인 이런 거 다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고 디테일도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이 겉에 두껍게 되어 있는 초록색 외장은 파츠 분할인데요. 이 손잡이랑 같은 라인에 있는 초록색은 도색 처리된 파츠입니다. 검은색 파츠 위에 초록색이 도색되어 있는 건데 깔끔합니다. 위화감도 적은 편이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게틀링 건입니다. 기본 검은 색깔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만 보면은 이제 이 드럼 탄창도 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탈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게틀링 부분도 이렇게 회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구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고 중간에 총열 같은 경우도 2개씩 총 파츠 3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디 같은 경우도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데 디테일들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죠. 반대쪽에는 탄피 배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조립용 얼굴인데요. 얼굴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빨 부분과 눈까지 조형되어 있는 이 파츠를 끼우는데 지금 이빨에 붉은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지만 눈은 왜 검은색이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조립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눈빛이 꺼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립은 눈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여분의 뿔도 들어갑니다. 메탈릭 퍼플로 사출된 파츠 위에 이 초록색의 부분 도색이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본체와 수송대입니다. 이 수송대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눈에 띄는 게 엄빌리컬 케이블인데 이것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어요.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 리드선, 좀 탄성이 좋은 두툼한 리드선을 사용을 하고 붉은 색깔의 동그란 파츠들을 더 조합을 하는 형태고요. 당연히 등에다가 끼울 수 있게 조인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디테일도 심플하게 잘 들어가 있고 쭉 내려가면은 역시 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조인트, 거기에 붉은 색깔의 파츠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수송대도 이 바닥에 있는 색깔이나 이런 하얀 색깔 부분들 다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하얀색은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발판 같은 경우는 이건 프린팅 같은데요? 탄포인쇄 같은 거? 무튼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에반게리온이 이렇게 어깨를 기대는 이쪽 프레임도 디테일들이 꽤 있습니다. 또 패널 라인이나 이런 디테일들 꽤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이렇게 어깨 기대는 부분들은 다 안쪽으로 파여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뒷모습도 심플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 수송대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면은 여기가 또 액션 베이스의 베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뒤에 있는 큰 구멍에다가 방금 봤던 스탠드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건물들이죠. 이런 식으로 남는 구멍들에 적당히 끼워서 전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초기 본체 살펴봐야 할 텐데 아직 제가 아까 손 본다고 아직 안 껴놨거든요. 이렇게 편손 좀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반게리온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리파인이 거의 안 된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거의 그대로거든요. 조형이라든가 특히나 프로포션, 이 비율 쪽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제가 지금 여기 먹선도 안 했고요. 스티커 없고요. 특별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색깔이 아주 깔끔하게 잘 구현되어 있다는 점과 조형도 심플한 듯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 좋다. 일단 사이즈를 재보면은 어깨 구속부까지가 약 18.5cm 가량 나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도 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프로포션이라는 거 좋다. 생각보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조형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체 쪽을 확대했을 때 머리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구속구 전체 외장 부분을 메탈릭 퍼플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는 게 몇 군데 없습니다. 그나마 이 어깨 부분에 이제 메탈릭 퍼플이나 이 구속구 뒤쪽 이쪽이나 머리에 이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 이쪽은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뭐 등 부분이나 이런 정수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몸통부터 다리 발끝까지 다 사출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퍼플의 사출색이 되게 이뻐요. 되게 싸 보이고 그런 거 없이 되게 고급스럽게 사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놀랬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일단 뿔에 있는 초록색 라인 다 이제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도 선택 조립식으로 제가 눈 색깔이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본 요 눈에 색깔이 없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눈에 색깔이 있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눈 모양도 아이 라인도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눈 주변의 붉은 색깔 라인, 이것도 다 붉은 색깔이 다 색깔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점 중 하나가 가만 보면 아까 이야기했죠. 이 머리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긴 도색이라고.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파츠와 안 되어 있는 파츠, 그러니까 이쪽은 사출색이거든요. 이 정수리는. 둘의 색감 위화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 이거 진짜 놀란 부분 중 하나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위화감이 거의 없지? 이게? 굉장히 좀 놀랐고요. 조립하면서. 그리고 요 초록색 안쪽에 붉은 색깔 이 부분도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턱의 초록색도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반게리온 초옥이잖아요. 당연히 입을 벌릴 수가 있죠. 쫙 벌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입 안쪽에 있는 붉은색도 다 부분 도색 처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턱 안쪽과 입 천장과 다 붉은색들 들어가 있죠. 그 외에도 이렇게 목 쪽으로 가보면 가운데 있는 노란색은 검은색 위에 도색되어 있는 노란 색깔 부분 도색된 포인트고요. 주변에는 노란색들의 파츠 분할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검은 색깔의 파츠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몸통 같은 경우는 흉부 구속구 같은 경우는 초록색 부분이 부분 도색된 포인트, 그리고 살짝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흉부 내부도 여기도 다 도색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안쪽은 이 메탈릭 퍼플 위에다가 블랙 도색을 해놓은 그런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 구현이 상당히 좋다. 복부라든가 이런 쪽은 다 당연히 파츠 분할이죠. 검은 색깔 파츠 위에다가 다 이제 색깔 있는 파츠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골반의 끝부분으로 가면 이 검은색 부분이 부분 도색된 파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형 같은 경우도 적당히 샤프하면서도 곡선 있을 부분은 깔끔하게 곡선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등으로 가보면 이 척추 부분도 파츠 분할 다 되어 있고요. 엄빌리컬 케이블을 꽂아주는 부분도 붉은 색깔의 파츠 분할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검은색 부분 여기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엔트리 플러그 이게 커버 부분이죠. 이 안쪽에 초록색이 부분 도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메탈릭 퍼플 사출이에요. 그리고 이 어깨 라인 따라가 보면은 이 앞쪽에도 어깨 구속부 쪽이 붉은색 내부 도색이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진짜 안 보이는 부분인데 뒤통수 자세히 보면 안쪽에 초록색 글자로 에바 1호기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자로 에바 숫자 1 들어가 있던 그거 있죠. 정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 내부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엔트리 플러그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커버를 열고 뒤쪽도 들어서 뒤로 슬라이드 하면은 안쪽에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엔트리 플러그 삽입 짠 넣어주면 됩니다. 짠 어우 완료. 그리고 팔로 갑시다. 어깨 구속구를 살펴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검은색 파츠 위에 메탈릭 퍼플과 연두색이 다 부분 도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초록색 파츠가 분할되어 있지만 이 안쪽에 검은색은 부분 도색, 거기다 구속구 내부도 보라색 파츠 위에 검은 색깔 라인이 또 부분 도색되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보면은 이 검은 색깔 파츠 위에 이미 이런 초록색이나 퍼플이나 이런 게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서 따로 조립한 게 이 초록 색깔 이 삼각형 부분? 여기도 당연히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라인 도색도 이 정도면 꽤나 잘 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박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글자 이 초록색 파츠 위에 데칼이 이미 돼서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 하박 쪽은 이 바깥쪽 초록색 파츠가 분할이고요. 이 내부 초록색 파츠는 부분 도색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팔 뒤쪽 메탈릭 퍼플 위에다가 초록색이 부분 도색된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목 관절과 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손가락 마디에 해당하는 부분들, 여기 회색 부분도 부분 도색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꽤나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허벅지 쪽 같은 경우도 적당한 파츠 분할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 같은 경우도 조형이 적당히 각지면서도 이런 아래쪽은 라인 깔끔하게 떨어지는 부분 보기가 좋고요. 이 무릎 구속구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파츠 위에 검은색과 초록색이 도색되어 있는 파츠. 정강이 같은 경우도 조형 되게 샤프하게 되어 있고요. 종아리도 적당히 둥글게 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형은 상당히 이쁘게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발목에 있는 초록 색깔 파츠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발바닥 같은 경우도 디테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노란 색깔 부분도 다 파츠 분할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럼 가동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머리 쪽 목은 기본 볼 조인트입니다. 고개가 돌아가는데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완전히 돌아가 줄 수도 있고요. 에반게리온의 특징 중 하나는 약간 거북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 관절 자체도 기본적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형태. 고개를 들어주게 되면은 아래쪽 관절이 들어지면서 이 노란색 부분이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래로 숙일 땐 그 뒤쪽까지도 이렇게 쭉 숙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들 때는 구속구끼리 간섭이 생기지만 목을 앞으로 쭉 뺄 때는 간섭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개를 들 때 훨씬 더 편하게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가만 보면 이 목을 쭉 뺐을 때 이 목 자체가 또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어깨는 어깨 구속구는 별도 볼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따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팔 자체적으로 볼 조인트와 축관절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드는 것도 편하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드는 부분은 아예 구속구를 피해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팔 회전축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관절 연결이 축관절이기 때문에 관절 자체적으로 회전을 조금씩 해주기도 합니다. 하박도 조금씩 할 수 있고요. 손목 관절은 익히 알고 있는 그겁니다. 축관절 3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허리는 이 마디마디마다 볼 조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에서 볼 조인트, 허리 중간 부분 볼 조인트, 골반 쪽에도 볼 조인트 해가지고 허리를 크게 숙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숙여놓고 고개까지 들어주면은 에반게리온 특유의 그 허리 라인이 또 나오죠. 이대로 이제 등 쪽을 보면은 등 쪽도 다 벌어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들어주면은 흉부까지도 간격이 쫙 벌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가만 보면 이 검은색 파츠는 또 가동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숙였다 들면은 밑에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또 색깔을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 돌아가는 부분도 이제 볼 조인트들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 줄 수가 있고, 움직이면서 보면은 이 척추 파츠 이거 가동식입니다. 나름 축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기본적으로 다리 들고 내리는 부분은 축관절로 다 되어 있고요. 다리를 옆으로 드는 부분이 볼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완전히 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드는 부분도 아주 크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겠고요. 뒤로 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은 당연히 이중관절로 해서 완전히 굽혀지는 무릎을 가지고 있고요. 무릎 구속구에 추가적인 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기본적으로 다 축관절로 되어 있어서요. 회전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꺾는 것도 충분히 접지 가능할 정도로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 발목을 펴는 부분 그리고 굽히는 부분도 크게 움직입니다. 발가락 가동도 있어서 아주 크게 굽혀주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무릎 꿇기 아주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도 완전히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다리를 더 들어 올려서 무릎을 조금 더 펴는 액션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봐야겠는데 그 전에 수송대 먼저 써볼까요? 엄빌리컬 케이블도 미리 좀 껴놨습니다. 해서 수송대 쪽에 어깨랑 이제 팔이 딱 맞게끔 이렇게 올려주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등 쪽에 엄빌리컬 케이블을 연결. 자, 이렇게 수송대 탑승 완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격 전에 수송대에 딱 고정되어 있는 형태에 만들어 봤습니다. 뒤쪽에 엄빌리컬 케이블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멋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대로 이제 사출구까지 이동 쫙 해가지고 등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사출 쫙
그렇게 지상으로 쫙 하고 올라왔더니 바로 사도한테 가슴 뚫리고 막 그래 아무튼 이대로 다른 액션도 한번 취해봐야겠죠. 자, 바로 멋들어지게 한번 또 세워봤습니다. 사도랑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세워봤는데 꽤나 프로포션이, 특히나 이 라인, 뭔가 허리 라인이나 이런 게 좋다, 잘 나왔네 같은 느낌이에요. 허리 굽힌 모습 말고 세운 모습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뭔가 내 머릿속에 있는 에반게리온의 이미지는 등 굽고 거북목에 자세를 낮추고 막 이렇게 뛰어가야 될 것 같은 이미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세우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손 교체하고 뛰어가기 직전에 준비 자세 취해봤습니다. 손가락이 딱 정말 이걸 위한 손가락이었네요. 엄지손가락이랑 해가지고 모양새가 딱 이게 땅을 짚기 위한 손가락 모양.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미사토 씨가 작전 개시 했을 때 뛰쳐나가고 있는 초호기의 포즈. 이런 구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서 봤을 때도 완전 튀어나가고 있는 느낌. 이런 거. 요거 느낌 좋은데요? 그리고 한창 속도 붙여서 뛰어가고 있을 때의 모습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포즈가 일단 에반게리온답게 굉장히 잘 잡힙니다. 무엇보다 요 근래 나오는 에반게리온들의 디자인이나 베이스로 삼는 작품들이 보통은 이제 극장판이란 말이죠. 그 중에도 파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구성 자체가 그걸 위한, 이런 포즈를 위한 구성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지금 손 모양도 딱 그 뛰어가는 포즈를 위한 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무엇보다 조형도 딱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지금 이 모습 자체가? 그리고 왼쪽 어깨 구속구를 이렇게 빼줍니다. 빼고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전개 구속구로 교체를 하고 슬쩍 무심히 팔을 들어서 갖다 대주면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발도 포즈 완성! 이런 식으로 포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나오는 포즈죠. 파츠도 완전히 어깨도 교체해버리니까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손에다가 들려주어 봤습니다. 오른손에 들려주어 봤는데 이게 극장판에 나오는 포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른손에 쥐어줘 봤어요. 이런 느낌도 꽤 괜찮은 것 같아서요. 다른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입도 살짝 벌려가지고 나 빡쳤는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항상 에반게리온의 액션을 보면은 이렇게 상체 쪽이나 이런데 클로즈업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디자인도 굉장히 그거에 잘 맞기도 하고요. 상품들도 희한하게 그게 잘 나오고요. 이번엔 팔레트 라이플 손에 쥐어줘 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상체 쪽만 클로즈업 했을 때 또 되게 잘 어울리죠. 특히나 살짝 이렇게 로우 앵글인 게 또 굉장히 잘 어울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포즈를 취했으면 항상 해야 되는 대사가 뭐다? 목표를 센터에 놓고 스위치. 목표를 센터에 놓고 스위치. 안 해줄 수가 없는 대사다.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에반게리온 하면 역시 이런 무릎 꿇기 포즈는 꼭 한 번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그 TV판 시절의 일러스트가 있는데 항상 초호기가 무릎 꿇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리에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 구도가. 자, 이번엔 거대한 무장 게틀링건도 한번 이렇게 들려줘 봤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무게중심이 되게 잘 잡혀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자세 살짝 낮추고 포즈를 취한 건데요. 이 무거운 무장을 들어도 무게중심 살짝만 좀 만져주면 이게 잘 잡히더라. 이런 거 참 좋네요. 일단 관절들도 충분히 튼튼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같아요, 저는. 그리고 부속되어 있는 이 건물 디오라마랑 같이 전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은엄폐하는 것처럼 이렇게 에반게리온의 앞쪽에 놔도 괜찮고요. 진짜 엄폐한 것 마냥 이렇게 아예 앉혀버리는 것도 괜찮은 구도 같아요. 아니면 방금 뛰어가던 포즈 취했을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쓱쓱쓱 지나가던 건물처럼 놔둬도 꽤 괜찮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거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블로키의 프라모델 에반게리온 초호기 액션 에디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저 먹선도 안 했고요. 니퍼도 안 썼어요. 그냥 손으로 떼가지고 아트나이프로 좀 정리만 살짝씩 해준 정도? 그렇게 그냥 손쉽게 조립한 게 요겁니다. 프라모델 초보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프라모델이지 않을까. 그동안 에반게리온은 좋아하는데 프라모델을 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추천이에요. 느낌으로 치면은 조립하는 피규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거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가동 좋지, 액션 잘 나오지, 프로포션 좋지, 구성 심플하니 좋지, 수송대에다가 건물 디오라마는 생각도 못했는데 플러스 스탠드까지 주잖아요. 오, 좋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다. 예,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평소에 에반게리온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도 강추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조립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